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는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이야기, 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당신 안에 숨겨진 거인을 깨우고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 세상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일을 내가 해낸다면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 이 말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고 싶은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갈망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압박 속에서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내면의 모든 재능과 의지를 끌어모아 집중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최고의 결과를 내야 하는 순간 수많은 시선과 기대 속에서도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강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인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하고 비참한 것을 끌어안는 자가 되어라. 고된 노동과 끝없는 연말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다치는 것을 두려워 말고 피 흘리는 희생을 겁내지 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안에 나약한 소년을 죽여라. 그리고 진정한 남자가 태어나게 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100명의 군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중 10명은 애초에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80명은 그저 총알바지에 불과한 표적일 뿐입니다. 나머지 10명 중 9명은 실제로 전투를 수행하는 훌륭한 군인들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오직 한 명만이 진정한 전사입니다. 이것은 삶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세상에는 그저 삶이라는 무대에 나타나기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을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저는 그 한 명의 전사가 되기를 갈망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역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흔들릴 때, 굳건히 중심을 잡아줄 기둥 같은 사람. 가족들이 희망을 찾아 주위를 둘러볼 때,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바로 당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존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에서 두려움이나 절망을 읽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지배할 힘을 얻게 됩니다. 만약 패배해야 한다면 고개를 꼿꼿이 들고 가슴을 활짝 편 채 당당한 남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자네는 다시는 권투를 할 수 없네. 하지만 그는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의사 선생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저는 다시 링 위에 설 겁니다.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남자입니다. 당신은 여자입니다.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기꺼이 희생하며 때로는 인기 없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으로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바꿔야 할 단 한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변화시킬 완전한 힘과 권리,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한 인간을 강인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삶을 설계하겠습니까? 아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아닐 겁니다. 만약 그를 인내심 있게 만들고 싶다면 원하는 것을 즉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강인함, 인내심과 같은 훌륭한 덕목들을 원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대가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의 틀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시간, 인생의 매 순간을 지불하며 더 나은 자신을 얻는 거래라고 말입니다. 제가 80세가 되어 제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수많은 값진 덕목들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고통의 순간들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생각은 힘든 시간을 견디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읽는 책 한 권, 듣는 오디오 프로그램 하나, 참석하는 강의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장부에 플러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 비범한 당신을 만들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당신을 만듭니다. 파티를 즐기고 유흥에 빠지는 것은 영혼을 위한 약함입니다. 저는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이가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물었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죠? 아직 만족스럽지 않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구 황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일화는 전설적입니다. 한 선수가 아침 식사 시간에 가장 먼저 도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알람을 맞췄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코비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릎에 얼음찜질을 한 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막 운동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NBA 파이널에서 뛰었던 사람이 말입니다. 몇 달을 쉬었던 자신도 지쳐 있었는데 코비의 그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NBA 챔피언십에서 패배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보여준 그의 헌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전설은 성공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로부터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로 정의됩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예술에 내 삶을 바쳤고 그 과정에서 내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매우 익숙하게 들립니다. 저 또한 제 기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제 삶의 모든 것을, 모든 온스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저도 제 정신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제가 미쳤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광기 속에서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이면 안 됩니까? 당신에게는 명석한 두뇌가 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공부할 수 있으며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 주위에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경제적인 방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이면 안 되는 겁니까? 불가능이란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할 만큼 무자비한 경쟁심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진다면 어떻게 하지?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 의식은 그런 생각의 가능성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인생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목표도 야망도 모든 것이 창밖으로 던져지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연인과 헤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겨내십시오.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겨내십시오. 그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승진을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겨내십시오. 인생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더 약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인생이 당신을 소유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이 훗날 당신의 인생을 보며 무엇을 놓쳤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무언가 위대한 것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들이 소파에 앉아 당신의 성공을 보며 이렇게 탄식하게 만드십시오. 내가 놓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어. 조금만 더 인내했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했는데 쓰라림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벽에 너무 부딪히지 않으려 했으며 살아가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된 삶입니다. 삶은 훨씬 더 광활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당신만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경기를 기억하십니까? 포먼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지친 포먼을 끌어안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포먼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영혼을 꿰뚫었다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저 남자를 쓰러뜨릴 수 없구나. 알리는 포먼의 눈동자에서 패배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안다면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대한 도서관이 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그가 보는 TV쇼, 읽는 책, 만나는 사람들 등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교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울에만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365일 내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이 있는 호가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는 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 내내 동기를 부여할 만큼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옵니다.
평범하고 안일한 자신의 모습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는 날. 당신보다 재능이 훨씬 부족했던 어린 시절 친구가 당신이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이룬 것을 보게 되는 날. 5번째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은 단 하루도 평범하게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날, 당신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무언가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잠재력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꺼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실패할까봐, 시작하면 끝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당신을 강타하는 순간 불꽃이 점화됩니다. 다시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당신은 일어나 나아갑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갑니다. 인생이 그토록 달콤했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우월한 인간을 깨울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위대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잠재력이나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그 방에서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의 문제였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냥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의 육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계를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승리자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당신의 이성은 당신의 감정보다 강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침대에 더 누워있으라고 속삭이지만 당신의 이성은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진정한 훈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클럽과 파티, 이성의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밤 9시에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 고독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들이 하지 않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나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진지해지십시오. 앞으로의 5년, 10년을 설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갖고 무엇을 나누고 싶습니까? 이 중대한 질문들에 답하며 당신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분명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질문은 누가 되어 있을 것인가입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만약 대답이 예이고 그것을 5년, 10년, 15년 동안 반복한다면 당신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그 과정이 수년에 걸쳐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야망에 한계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지금 랩을 그만두고 NBA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면 저는 NBA 선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이란 변화를 만들 힘을 탐구하기보다 주어진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소인배들이 내뱉는 거창한 단어일 뿐이다.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이다. 불가능은 선언이 아니라 도전이다.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고통과 당신을 변화시키는 고통.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변화와 진보의 고통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파괴하는 고통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거울 앞에 선 당신과 죽도록 내버려둔 가능성의 눈물만이 남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소유하십시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헬스장에서든 당신의 경력과 인간관계에서든 그 방에서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변명은 없습니다. 잠들고, 일어나고, 일하고, 다시 잠들고, 일어나고, 일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시도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의 시도일 뿐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끝난 것입니다. 이 땅 위를 걸어다니며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인내하고 역경 속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과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노력과 배움의 과정, 그리고 열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 최대의 두려움은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었던 본래의 모습이다. 저는 후회 없이 은퇴하기 위해 매일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돌 하나도 뒤집어 보지 않은 채 남겨두지 않는 것, 그렇게 20년을 산다면 당신은 무엇을 갖게 될까요?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보상 없는 노동의 시간을 수년 동안 견뎌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고 모두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한 계절을 통째로 바쳐 자신이 가장 원하는 단 한 가지를 위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가? 왜 그 모든 훈련과 절제를 감당해야 하는가? 가장 좋은 대답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안 되는가? 왜 당신이 읽을 수 있는 책의 수, 배울 수 있는 기술의 수에 한계를 두는가? 왜 당신이 가족과 사회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해보지 않는가? 왜 당신 자신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는가? 왜 안 되는가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특별한 배경이나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 그리고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무자비한 추진력과 의지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저는 세 번째 운동을 하러 갑니다. 가고 싶을까요? 천만에요. 하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승리자들은 항상 나타납니다. 그들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이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넘어집니다. 문제는 누가 다시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마주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의 이면에는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존재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니 당신이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순간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하찮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낸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신감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어 돌아옵니다. 나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는가? 두려움에 맞서면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면 당신은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고 또 일하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계속 일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시간의 시험을 견디고 역경을 극복하며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장은 마치 하키스틱 곡선처럼 수직으로 솟구칩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남들보다 더 일찍 시작하고 더 늦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것입니다. 약속된 것은 죽음뿐이니 인생은 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십시오. 휴식은 중간이 아니라 끝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기대 이상의 것을 해냅니다.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승리자는 평범한 사람보다 10배는 더 노력합니다. 승리자는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위대해질 운명임을 압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속도를 늦추라고 위험하다고 말려도 승리자는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당신 삶의 선장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휘관도 장군도 주인도 바로 당신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당신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는 촬영팀이 당신을 따라다닌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훗날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 멋진 분이었어. 해야 할 일을 해내셨어. 라며 자랑스러워할 만한 행동을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한 책을 쓴다면 그 책이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도망쳐온 내면의 어둠을 찾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나올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여행을 떠나지 않고 어둠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그것은 결코 떠나지 않는 손님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자부심은 영원합니다. 고통을 뚫고 나아가 자부심을 성취하는 순간 당신은 고통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이 당신을 멈추게 하고 무너뜨린다면 그 고통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환영하십시오. 그 고통의 바로 너머에 영원한 자부심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기를 당신의 삶이 위대한 걸작으로